우주의 조약돌이 전하는 작은 지식의 큰 울림. 저는 레알 우주의 속세계를 알려드릴 안될과학의 궤도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고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발사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체. 그 중심에는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인 나로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2013년 1월 30일 나로 발사의 성공을 통해 세계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게 된 대한민국은 꾸준한 우주기술 발전을 거쳐 우주 선진국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주 개발의 베이스 캠프인 우주센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나로 우주센터. 단순히 로켓을 발사하는 장소가 아닌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곳입니다. 특히 미래 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저궤도 위성의 수요 급증으로 국내 발사장에 대한 필요성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해외 발사장을 빌렸을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국내 인공위성 제작 기술에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발사장의 역할과 선정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사장 입지 선정 조건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발사체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발사 궤도는 각기 다릅니다. 자전 속도에 맞춰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정지 궤도 위성의 경우 지구 자전 속도의 힘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적도 지방에서 동쪽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전 세계 이동통신 시스템 역할을 하는 저궤도 위성의 경우 남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발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적합한 발사 궤도 및 연료 효율을 위해 발사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발사체는 로켓인 만큼 매우 위험한 물체입니다. 행여나 비행 중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그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재산, 폭발의 위험한 물질 등이 있는 곳을 피해 발사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발사장은 바닷가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 위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해당 경로 근처에 배가 지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군사 및 정치적인 문제 역시 존재합니다. 발사체는 인공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사체가 근처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상 발사체는 발사 이후 100km 이내 외국의 영공을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발사 시 발생되는 잔해들 역시 외국의 영토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및 세계 국가들의 안보 문제 역시 발사장의 위치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습니다. 발사장의 기상 조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조건은 발사장 및 발사체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온도에 민감한 것은 물론 갑작스러운 낙뢰나 돌풍 등으로 발사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발사할 누리호 기상 기준을 살펴보면 발사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로켓의 예정 비행 경로 20km 이내에 과거 3시간 동안 낙뢰 발생이 없어야 하고, 발사 1시간 전 지상의 전개 강도가 1kV/m 이내여야 하며 비행 경로상의 풍속은 100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챌린저호 폭발 사고로 7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상 조건을 무시하고 발사를 추진한 끝에 영하 1.1도의 추운 날씨에 고체 로켓 부스터의 오링이 얼어버려 재기능을 하지 못해 일어난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발사장 현황은 어떠할까요? 현재 전 세계 약 40여 개의 우주센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우주 선진국들은 여러 개의 우주센터를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경우 전라남도 고흥군 복내면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에도 2개의 발사장이 존재하지만 미사일 발사기지로 분류하고 있죠. 인류가 최초로 달에 도착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는 1969년 세계 최초 달 착륙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민간 대여가 가능한 우주센터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이곳에서 로켓 발사 실험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미국은 10여 개의 우주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동해안과 서해안 모두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어 발사체 실험에 아주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대륙을 가진 국가들은 내륙에 발사장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1955년 세계 최초로 건설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소비에트 연방의 기지였으나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 러시아 정부에서 2050년까지 해마다 1370억 원을 지불하며 임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와 소련 출신 유리 가가린의 최초 유인 우주비행 역시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크기 역시 7,720제곱킬로미터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넓은 사막지대에 있어 로켓 잔해물을 떨어뜨리기 쉽고 사막의 건조한 날씨 역시 우주선 발사에 적합하며 외부 공격의 방어에 유리한 군사용 로켓 기지로서의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는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에 둘러싸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켓 발사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토의 동쪽 편이 전부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사 방향에 큰 제한이 없어 주변국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 일본 다네가시마 섬에 설립한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는 이러한 입지 조건에 힘입어 1975년 처음 소형 로켓이 발사된 이래 지금까지 총 40기 이상의 로켓이 발사되었고 대형 로켓 역시 15기 이상 발사하며 우주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장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필리핀, 일본 사이에 둘러싸여 남쪽 방위 15도밖에 안 되는 매우 좁은 발사각을 가지고 있죠. 그나마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는 제주도와 마라도 그리고 외나로도 총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 최종 선정된 곳이 바로 전남 고흥군 동래면에 위치한 외나로도.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인 나로 우주센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면적 약 550만 제곱미터, 시설 부지 약 5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나로 우주센터는 발사대 조립시험시설, 발사체 추적 및 비행 안전 통제 장비, 지원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로 우주센터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이제 시작입니다. 우주로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는 뜻의 누리호. 전 세계가 인공위성 개발 고도화, 달 탐사, 우주산업 육성 및 우주일자리 창출 등의 기술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함께 우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우주산업 개발. 이제는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에서도 발사장을 건설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작은 지식의 큰 울림 우주의 조약돌과 함께한 안될과학의 궤도였습니다.